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광수님 지난 시간에 네네. 우리가 이제 일부 우리가 정시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 대학 입장에서 한번 봤는데 오늘은 어떤 거를 설명해 주실 거죠?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네. 학생 입장에서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민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뭔가를 준비하면 될지 요걸 한번 오늘 정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수시 정시 중에 우리 학교는 일반적으로 수시가 유리하니까 추천을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정시 파이터가 되어 가는지 네. 좀 우스갯소리지만 테크트리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벼락치기를 학생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중학교에 영향이 좀 있다고 봐요. 중학교 시험이 엄청 쉽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중학교 시험의 특성상 절대평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그 성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에서는 조금 쉽게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그 전날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 전날 공부하다 하고 점수도 잘 나오니 네네. 굳이 뭐 한 달 전, 일주일 전부터 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그게 그 고등학교 때도 그대로 이어져서 네. 그게 내신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이.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지필평가가 종료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신 점수를 확인하게 될 건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일 거예요. 네. 그러면 보통은 자기 점수랑 그 이제 원하는 대학이 좀 안 맞죠. 네네, 그렇죠. 원하는 점은 내신 성적이 안 나와서 좀 좌절하는 학생들이 지금 많을 거예요. 중학교 때 한 90점 평균 대부분 90점을 맞고 내신도 뭐 190점대 막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 보니까 뭐 4등급 네.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 당연히 4등급, 5등급, 6등급, 뭐 7등급, 8등급 이렇게 받다 보면 내신 성적으로 나는 대학을 좀 가기 힘들겠다. 그러다 보니 내신의 영향력이 좀 적은 전형이 뭘까? 네.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학원가에서. 그렇죠. 야, 그러면 너는 뭐다? 정시 전형이다. 그 심지어 이 방학 때 그 기숙 학원 같은 것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기 강화도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서 네. 안 나오더라고. 계속 공부만 거기서. 네, 그래서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마지막 선택이 학교 공부는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정시 파이터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선언을 하고 맞아요.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이제 내신 성적은 이제 끝이에요. 나는 이제 이 길로 가겠다라고 보통 이제 정시 파이터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비수를 꼽는 좀 아픈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래도 이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오늘 좀 팩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테크트리에서 오류점들이 좀 많아요. 네네. 먼저 이 벼락치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과목도 많고 좀 깊어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또 뭐 간혹가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학교 공부만 이제 우리가 마속고에서 준비를 해주냐, 수능은 준비를 안 하냐. 네. 요거는 사실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됐죠. 네. 학교 공부 자체가 교과에 대한 준비인데 그 교과가 어떻게 보면 시험 수능의 출제 범위가 돼서 수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는 그 기본을 깔아주는 공부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실 때도 수능에 주네요. 그 시험 문제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한 10페이지 정도 되죠. 네, 그런 시험을 이제 출제를 하시고 있다 보니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에서 공부량은 많아져야 된다. 그리고 학교 공부도 별개 수능과 별개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먼저 필요하고 네. 그리고 내신 점수를 확인한 다음에 내신을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모의고사 점수는 확인을 하냐 이렇게 반론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뭐 1학기 때 우리가 모의고사를 한번 봤죠. 그럼 2학기 때도 보게 되는데 네. 이 모의고사 점수로서 내가 정시가 가능한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1학년 때 모의고사 등급이 예를 들어서 네네. 2등급 정도 나왔다면 네.
이게 고3 정도 됐을 때는 네. 그렇게 잘 안 나오죠. 어렵죠. 네.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작년에 이제 수능을 본 인구가 50만입니다. 50만. 네. 그 중에 재수, 삼수, 그러니까 다수생들이 18만이에요.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20만을 찍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정시에서 또 학생들이 놓치는 건 수능도 상대평가입니다. 네네. 예, 그 상대평가로서 점수를 더 잘 받기는 좀 어렵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신 영향력이 적은 전형이 수능뿐이냐? 내신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조금 덜 들어가는 전형에는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네네. 우리가 뭐 또 한 달이 더 얘기를 하자면 논술 전형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준비하겠다는 친구들은 별로 없고, 꼭 왜 수능이냐? 그리고 왜 수능을 우리가 선택을 한 다음에는 학교 공부를 포기를 하냐? 학교 공부하고 수능 공부가 서로 이제 반비례 관계가 절대 아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한 수능의 이제 출제 범위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꼭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정시 파이터 테크 트리를 근거로 해서 제가 일단 내신 성적이 좀 안 나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일단 먼저 위로의 말을 조금 하고 싶은 게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우리가 입학사정관들이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중요하게 본다는 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도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마석고등학교와 남양주의 모 고등학교 제가 학교 알림이 들어가서 학교 국영수 그러니까 국수형 평균과 표준 편차를 봤어요. 네. 이게 저만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대입 전형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 다 적혀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딱 하나 이제 여기 보다 보면 어떤 점이 드냐? 먼저 이 마석고등학교의 국수형 평균과 뭐 여기 A 고등학교의 이 국수형 평균. 마석고가 좀 어떻죠? 평균이 좀 높네요. 높아요. 네. 높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표준 편차예요. 네네. 이 학생들의 그 성적 통지표에도 항상 표준 편차가 따라 나가는데 표준 편차는 어떤 거죠? 이 얼만큼 더 퍼져 있나? 퍼져 있냐? 네. 그래서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 학생들이. 네네. 그래서 보통은 표준 편차가 적으면 평균에 몰려 있는 학생들. 네. 그다음 표준 편차가 크면 이 점수대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마석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겁니다. 네. 마석고는 평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네네. 표준 편차가 작아요. 지금 약간 이제 영어가 조금 높긴 한데 네. 15 안으로 들어오죠. 그렇네요. 이러면 입학사정관들은 뭘 보냐? 이 학교는 평균도 높고 국수형에서 표준 편차가 좀 작네. 그러면 여기에는 좀 우수한 학생들이 있구나. 똘똘한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걸 입학사정관들은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뭐 국어의 3등급이라도 A고의 3등급과는 다르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석고에서 아마 내신 성적이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제 중학교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내신 성적 상대 평가를 내게 되면 학생들 실망을 할 텐데 네. 거기서 실망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마석고의 2하고 2등급이죠. 네네. 성취도의 2하고 A고의 2를 보면 완전히 다르죠. 이 A고는 바닥이 네. 엄청나게 많네요. 그러니까 A고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일반고 중에서도 좀 수준이 낮은. 그래서 내신 따기 좋은 대학이에요. 네네네. 아니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네. 근데 그 대학에서는 요걸 보게 되면 그걸 알 수 있다. 그러게 이게 한눈으로 봤을 때 A고하고 마석고에서 같은 1등급이라면 맞습니다. 마석고에서 1등급 받은 학생 아니면 네네. 뭐 3등급인 학생이라면 네네. 마석고의 3등급이 훨씬 우수하구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준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네네. 아까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숫자만을 놓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종합 전형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학생이 몇 등급을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네. 이걸 근거로 우리가 내신 성적 몇 등급 받았어. 나 이제 학교 공부 포기. 이거는 이르다 판단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정시 전환을 할 때 제가 요거는 좀 체크를 꼭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우리가 정시를 뭐
꼭 하지 말아라가 네네, 아니라 맞아요. 정시는 이런 학생이 있으면 해라. 해라. 이거는 괜찮은 카드다. 네네. 하지만 할 때 잘 확인하고 해라라는 맞아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 6가지를 한번 추려봤어요. 네. 자, 그걸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제가 앞에 현재라고 했어요. 네네. 학생들은 미래의 점수를 가지고 선생님 저 이제 수능 봤을 때는 이거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현재의 점수를 가지고 항상 대학을 비교를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의고사 성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번 시간 우리가 뭘 배웠죠? 어디가? 어디가 사이트? 너무 좋은 사이트예요. 거기에다가 성적을 넣어서 성적을 넣을 때 학생들 100분위를 넣으면 됩니다. 100분위로 다 비교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100분위 점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자기 내신 성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나왔을 거예요. 그 내신 성적도 어디에다가? 어디가에다가 넣어서 갈 수 있는 대학의 레벨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내신 성적이 안 나와서 수능으로 간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내신 성적은 다른 학생들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따기 힘들어. 네. 나는 그래서 정시로 갈 거야. 네. 라고 하는 건 성공의 길이 아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나는 이 친구보다 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전국 다니면 더 힘들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국어의 강점이 있나? 왜 국어죠? 우리가 수능을 봤을 때 네.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탐구잖아요. 네네. 국어를 빼고 사실 수학, 영어, 탐구는 노력에 따라 점수가 나와요. 시간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결론적으로 점수가 좀 보장이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점수가 제일 안 나오는 과목이 사실은 국어예요. 과목 특성상. 네, 그 국어라고 하는 게 어릴 때부터 독서량도 받침이 돼야 되고 네. 내가 글을 얼마나 썼냐 또 읽냐 그리고 화자의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또 그 화자의 마음을 읽어내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단시간에 국어 성적을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좀 잘 나온다. 여기서 좀 잘 나온다는 건 당연히 90점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좀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장기 계획 실천력이 있는가? 장기 계획 실천력. 이 장기 계획 실천력을 다른 말로 하면 현재 공부량이 매일 좀 일정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하루에 1시간도 공부 안 하는데 정시 파이터 되겠습니다. 안 되죠, 이거는? 그 미래에 나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현재의 모습으로 그 학생을 판단하는 게 당연히 좀 더 객관적인 수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장기 계획 실천력, 현재 공부량이 매일 일정한가? 아니면 그 최소 일주일 단위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네네. 그게 수능을 바라보는 마인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 성적은 뭐 학생들 벼락치기를 한다는데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에 들어가려면 하루 이틀 공부해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매일 꾸준하게 자기가 이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학생이냐 그리고 학생이냐가 아니죠. 이런 학생이었냐를 지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가. 어떤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3학년 2학기 되면 교실 분위기 아시죠? 이제 뭐 다 대학 갔어 이미 분위기는. 원서도 쓰고 그렇죠. 그 면접 보러 다니고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 3학년 2학기 정시 파이터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맞아요. 내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꾸준히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냐. 그래도 우리 학교 이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 나름 뭐 본인의 이 계획대로 좀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이때도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해야 하는 분량을 매일 해나가고 있는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네. 그런 학생인지를 객관적으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혹시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인가? 네네. 특히 서연, 고한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정시 전환이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서영, 고한 대학들이 이 정시에서 교과 세특을 보죠. 교과 세특도 보고. 예, 정시에서 이제 그걸 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그 저번에 찍은 영상 중에 서울대에서 한 거 한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대 시작했고 연대, 고대 시작했고 한양대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이 이제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뭘 하고 있고 수업 성적은 또 어떻고 내신 성적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 내신 망해서 이 수능 준비했는데 맞아요. 또 보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서영고한 그 정말 최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정시 파이터는 오히려 학교 생활, 학교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요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6번째는 사실 정시로 올인한다는 것은 재수까지도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지 네.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선생님 제자 중에 우리 학교 선생님 제자 중에 졸업해서 서울대 가는 학생이 있었어요. 네. 지금 보면 학교 다닐 때는 뭐 물론 공부를 웬만큼 했는데 재수해서도 물론 열심히 하면 본인이 충분히 갈 수는 있죠. 네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6개 요거는 전반적으로 좀 확인을 잘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가지를 본인의 정말 객관적으로 네. 보통 이제 자기를 판단할 때는 조금 느슨해져요. 네. 남한테는 엄격하지만 느슨해지는데 정말 이걸 가지고 학생이 내가 정시로 전환하는 게 정말 맞는지 네. 한번 고민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 정시를 고민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있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정시에 도전한다면 우선 기말고사 성적 향상부터 한번 보여달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정시에 도전한다면 정시에서 필요한 게 아까 일정한 공부량이었어요. 네네. 매번 내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공부를 해나가는 양을 나 이거 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해서 계속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기말고사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기말고사는 어쨌든 수능의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 성적 향상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도 아마 이거 할 수도 있는 학생이구나. 너의 이런 역량을 보니 정시도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이제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성적이 향상된 학생이라면 그거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 정시 상담 또 해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정시 전환 체제가 빨라도 사실 고2 겨울방학부터예요. 사실.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내가 정시로 전환해서 학교 수업을 뭐 접는다는 친구가 나오면 이거는 정말 그 학생은 망하는 길로 그냥 벼랑 끝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일 안 좋은 카드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2 겨울방학 어떻습니까? 일단 1학년, 2학년 내신은 나왔죠. 네. 그리고 3학년에 올라가기 위한 준비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때 충분히 우리가 수능 준비를 하면 좋겠다. 거기서 수능 준비를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맞는 등급이라도 나온다면 네. 나중에 쓸 수 있는 대학은 원체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네. 그래서 고2 겨울방학부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번째는 학교 공부와 수능 공부가 전혀 다른 세상이 아니다. 요걸 꼭 알아달라. 수능 준비한다고 뭐 학교 공부를 포기한다. 보통은 시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네. 내가 수능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데 네, 맞아요. 학교 그 내신까지 챙길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학교 공부를 바탕으로 베이스를 해서 수능을 보는 거니까 이게 그냥 포기한다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수업 시간이 총 7교시입니다. 네. 사실 7교시 동안 학생들이 매 순간 집중하기는 힘들거든요. 선생님하고 어떤 우리가 학문적 주제를 통해서 그리고 말하고 대답하고 발표하고 서로 토의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심화된 정보를 자기 네.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꾸준한 공부량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7교시가 끝나고 많이 남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시간을 충분히 학생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재미난 연구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네. 어떤 거냐? 고등학생의 성적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 1학년에서 성적이 뭐 3학년까지 간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1학년 성적이 3학년 때까지 여기 이제 회색 부분 74.67이 성적 변동이 없대요. 네네네. 이걸 보는 순간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여기 파란색 학생들이에요. 네. 13.02 학생이 성적 상승을 경험한 거예요. 1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성적이 향상이 됐죠. 네네.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봤을 때 입학사정관들이 너무 좋아하는 성적 향상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연구기관에서 향상이 된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성적 변화 요인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하루 중 예습 시간이나 복습 시간 또는 사교육을 제외한 평균 자율학습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늘려갔던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사실 답은 없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이 줄여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보통 홍공이라 하더라고요. 혼자 공부하는 거. 예. 요즘 학생들이 이게 학습이라고 하는데 네. 학은 배운다, 습은 익힌다는 건데 네네. 좀 배우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조금 놀랄 말인데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학생들이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선생님들 참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들이 그 교과를 앞에서 막 그 판서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학습을 하는 걸 학생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자세에서 그냥 구경만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TV 보듯이. 예. 특히 그걸 7교시까지 하고 또 학원을 가서 또 그걸 또 합니다. 또 TV 보듯이. 영화관에서 구경하듯이. 그러다 보니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 오늘 방금 이거 찍기 전에 수업에서 그 얘기를 하고 왔어요. 전두엽을 안 쓰고 있다 우리가. 본인이 스스로 푸는 걸 안 하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예전에는 자습 시간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이 자습 시간 또 뭐 자율이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스터디 카페도 너무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 대학에서 원하는 대학을 가는 친구들 보면 거기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거는 뭐 그래도 공부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하는 시간 또 늘리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끝으로 기말고사 성적을 올려서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을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네. 우리는 사실은 정시를 막지는 않아요. 그죠? 네네. 이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정시를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전략적으로 가는 게 좋지만 우리가 단순히 내신 시험 이게 한 번은 망쳤다고 해서 전 이제 정시로 가겠습니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자기 어떤 공부 습관, 시간 이런 거를 좀 점검을 해보고 결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이게 맞습니다. 오늘의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자, 정시 파이터 학생들 뭐 응원합니다. 저희도 네. 응원하는데 단순히 그냥 시험 못 봤다라고 해서 정시로 가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 부모님이랑 좀 상의를 좀 해본 다음에 결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네. 안녕.